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여전히 폭염특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틈틈이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요. 오늘 자외선도 강합니다. 외출하실 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극심한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에서의 활동이나 작업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 고위공직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 지역 연극 문화 발전을 위해 반세기 가까이 헌신해온 인물의 예술 여정을 담은 특별한 전시가 열립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까지 만나보도록 하죠. 7월 3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선발 결과를 보면 올해 지방의대 입학생 2,079명의 59.4%는 지역인재로 선발됐습니다. 다만 강원 지역에서는 한림대의 지역인재 비율은 16.5%로 법정 의무 비율인 20%를 밑돌았습니다. 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도 저소득층 지역인재를 뽑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미달 이후로 등록 포기와 수능 최저 기준 미충족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가 우산공단 삼거리 인근 도로 500m에 물 분사 시설을 가동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4시, 하루 3번인데요. 원주시는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춰 보행자와 운전자의 폭염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영어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70여 명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영어 회화와 토론 등을 배웁니다. 영어 체험 교실은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됩니다. 영월군이 올해 10월 2일부터 열흘 동안 정원산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 장인 동서강 정원과 청령포원에는 왕과 사는 남자 영화와 연계한 소규모 정원을 설치합니다. 또 지역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체험시설도 마련합니다. 영월군은 정원산업 박람회에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국유林관리소는 다음 달 31일까지 베트남산 수입 합판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목재 생산업 등록과 수입 합판 규격, 품질, 부적합 제품 유통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합니다. 최근 3년 수입 목재 품질 검사에서는 업소 10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원주시 고위공직자의 업무 추진비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여부와 공직자 윤리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성호 위원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문정호입니다. 좋은 아침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 최근에 원주시 고위공직자의 업무 추진비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번 사안의 경위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예, 지난 23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원주시 재정국장이 업무 추진비를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한 것이 알려졌고요. 보도 내용을 보면 재정국장이 약 150만 원 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가족이 운영한 식당 두 군데에서 번갈아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집행할 수 있는 원주시 예산을 본인과 관계된 사업장에서 사용한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원주시 공무원 행정강령에 저촉될 소지가 매우 높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업무 추진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공직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또 가족 식당에서 사용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쉽게 말해서 공무원 업무 추진비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예. 주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집행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당연히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을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족 식당에서 사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는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 좀비속 등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산을 집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거나 사전 신고 대상인데요.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번 상황에는 명백히 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실제 그 사용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금액의 문제보다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원주시청 전 직원은 매년 청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전 직원이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서명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반부패 청렴 서약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다 의미 없는 각쟁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다시 말해 내로남불식 청렴 교육의 피해는 묵묵히 일하는 원주시청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힘 있는 고위 간부들이 청렴하게만 잘한다면 원주시 청렴도는 당연히 급상승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매년 청렴 교육을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잘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건데 내부적으로 뭐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나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내부적으로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나 검토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일이 과연 발생했을까요? 지키는 사람과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일부 고위 간부들의 모럴 해저, 즉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번에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원주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해당 고위 간부에 대한 직위해제를 통한 직무 배제 및 수사 의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원주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건데 이번 사안이 원주시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또 시민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하는 자리인 원주시 예산 2조 원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재정국 책임자를 업무 배제 못하는 원주시의 모습을 보며 우리 내부 직원들은 많은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난 28일 원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항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만 그다지 믿음은 가지 않는다는 평이 내부적으로 지배적으로 있고요. 엄정 조치의 기본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재정국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시민 주권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전혀 맞지 않는 조치로 생각되고요.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모순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자는 말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결국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한 여지를 원주시가 스스로 자초한 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당사자와 부서 관계자들은 위법은 아니고 고의성도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저도 그 뉴스 인터뷰 보고 되게 놀랐었는데요. 이런 방구할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분은 반납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추후 있을 감사나 수사 결과에 대한 감경을 위한 사전 보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전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 때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보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 참 황당합니다. 어찌되었건 당사자가 원주 시민과 원주시 직원들에 대해 사과의 말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가족이 운영한 식당에 결제를 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관련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납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 만큼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어쨌든 앞으로를 봤을 때 더욱 중요한 부분이겠죠.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좀 어떤 제도적 보완이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예, 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 집행 기준과 이해충돌 예방 제도를 전면 재점검하고 업무 추진비 특별 점검, 고위공직자 업무 추진비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이해충돌법 교육 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등 청렴 행정 개선 대책을 추진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요. 그리고 또한 공직기관을 확립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원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자주 매번 듣던 내용들 아닌가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보다 매번 나오는 앵무새 대책들이라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직원들까지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강화합니까? 우리는 매년 의무적으로 청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청렴, 위험, 지위에 있는 소수의 직원들만 핀셋으로 뽑아서 그들에게 집중적인 청렴 교육을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19세기 영국의 유명 정치학자 액턴경의 격언이 생각납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대다수의 직원들은 업무 추진비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부서 업무 추진비 카드를 본 적도 없는 직원들이 대다수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놓던 소위 말하는 형식적인 대책, 해결법에 딱 그냥 그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내놓은 대책들이요. 그래서 앞으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원주시 집행부와 또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권력의 심리학 저자인 브라이언 클라스는 부패 권력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첫 번째, 나쁜 권력자를 뽑지 않는 대중들의 역량이 필요하고, 두 번째, 나쁜 권력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며, 세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계속해서 감시받고 있는 듯하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밀고 나갈 것입니다. 37만 원주시민 여러분, 원공로에 대한 격려와 응원 많이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업무 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이번 논란이 계속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고요. 공직자의 윤리와 신뢰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의 기준을 좀 바로잡고 앞으로 점검이 잘 이뤄질 수 있기를 저희가 다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성호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술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그 도시의 문화, 역사까지 함께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원주에서 45년 동안 연극 무대를 지켜온 원로 연극인 김학철 극단 산야 대표의 예술 여정을 담은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간직해온 대본과 공연 사진 또 포스터를 통해서 원주 연극의 흐름까지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학철 연극 인생 45년 아카이브전, 이게 어떤 전시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원주에서 45년 동안 연극 활동을 이어온 김학철 극단사냐 대표의 예술 여정과 원주 연극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는 아카이브 전시입니다.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원주 학성 갤러리에서 무료로 열리는데요. 김학철 대표가 오랜 시간 직접 보관해온 공연 대본과 포스터, 무대 사진 등 다양한 기록물이 공개됩니다. 가장 오래된 자료 가운데 하나는 대학 연극 활동 당시 사용했던 낙화라는 대본인데요. 네. 종이에 색이 바래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한 젊은 연극인이 작품을 준비했던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또 극단사냐의 초기 공연 가운데 하나인 임금놀이 대본과 당시 공연 자료, 또 오랜 예술적 동료였던 장상순 연극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도 만나볼 수 있고요. 2021년 공연된 늙은 배우의 노래 출연 사진을 통해서는 세월이 흘러도 무대를 놓지 않았던 원로 배우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훼손되거나 빛이 바랜 사진 일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복원했는데요. 과거 원주 무대에서 활동했던 연극인들의 젊은 시절을 보다 선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 연극인들도 잊히지 않도록 이름과 활동 기록을 찾아 함께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원주 연극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 예무 아트컴퍼니 주장석 예술감독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에서 현대적 의미의 연극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62년 10월 4일입니다. 당시 원주예청 연극부가 지금 사라진 시공관이라는 영화관에서 유치진작 이봉호 연출의 푸른 성인이라는 작품을 무대에 올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원주 연극의 역사적인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원주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오래된 연극 공연 기록이겠습니다. 이후 1964년에 앙상블 연극 연구회가 결성되고 1967년 12월에 창단한 산야극회가 지금까지 그 명맥을 꿋꿋하게 이어오고 있죠.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극단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한국 예술계 전체를 봐도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4 내년은 원주 연극이 탄생한 지 65주년 그리고 극단 산야가 창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전이 지난 역사들을 되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원주 연극에 다시 불꽃을 피우고 부흥과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기록을 보는 것뿐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고요? 네, 이번 전시는 자료를 둘러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원로 연극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먼저 김학철 대표가 관객들에게 연극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되는데요. 사진과 대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당시 공연 준비 과정과 무대 뒷이야기, 또 원주에서 연극을 이어오며 겪었던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김학철 대표와 원로 연극인들이 전시를 해설하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인데요. 네. 자료가 만들어진 배경과 사진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당사자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전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공간도 마련됩니다. 극단 사냐의 대표 작품들을 바탕으로 꾸민 연극 무대 포토존에서 배우처럼 무대에 서보고 또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고요. 전시를 관람한 뒤에는 소감문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남긴 한 줄의 소감 역시 앞으로 원주 연극사의 또 다른 기록이 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장석 예술감독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시장을 그냥 둘러보는 것보다도 생생한 원로 연극인들의 도슨트와 지리응결을 통해 아카이브전의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극단 사냐 레파토리 작품을 압축해서 만든 체험형 무대 포토존인데요. 마침 여름방학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멋진 기념사진도 남기고 감상 소감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소감 한 줄 한 줄 역시 결국 원주 예술사의 또 다른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귀한 기록이 되겠죠. 원주의 연극사는 곧 우리 이웃들의 삶과 그 지역의 뜨거웠던 예술사 그 자체입니다. 치열하게 예술을 읽어온 선배 연극인들의 숨결을 느끼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원주라는 도시가 얼마나 깊은 문학적 자산을 품고 있는지 새삼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이번 아카이브전은 단순한 과거를 추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함께 확인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주 연구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의미 있는 연극 소식 소개해 주셨는데요. 상영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는 7월 31일 내일부터 8월 20일까지 원주 학성 갤러리에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무료 공연입니다. 심지어. 무대 위 공연은 막이 내리면 사라지지만 그 순간을 기록하면 한 도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번 작품이 원주 연극을 지켜온 예술인들의 열정을 기억하고 그 기록을 다음 세대에 또 새로운 무대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원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전시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기후위기를 좀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원주에서 열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이 오는 9월 30일까지 기획전 이끼로 전하는 넷 제로 전시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뛰어난 탄소 흡수 능력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주목받고 있는 이끼를 주제로 마련됐는데요. 우리가 평소 쉽게 지나쳤던 작은 식물을 통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전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시가 단순히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라고요? 맞습니다. 관람객이 전시된 이끼와 식물에 직접 반응하며 소리를 만들어내는 참여형 전시로 꾸며졌는데요. 네. 사람과 자연, 지구의 모든 요소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이 됐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탄소 중립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환경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시 이외에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는데 이 부분도 안내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전시 기간인 9월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이끼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이 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실내에서 색다른 전시도 보고 직접 체험도 하면서 환경의 소중함까지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미 있는 전시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친숙한 동물을 소재로 현대사회의 결핍과 기후위기 등을 예술적으로 풀어낸 전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 아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캔버스 속 동물들 전시가 지난 10일 개막한 이후 열흘 만에 800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다녀갔는데요. 친숙한 동물을 소재로 기후위기와 생태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이번 전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작품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과 환경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네, 캔버스 속 동물들 전시 소식이었고요. 또 여름방학을 맞아서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고요? 맞습니다. 참여 작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보는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행사가 마련된 건데요. 배윤환 안혜자 작가와 함께할 수 있는 워크숍 행사는 다음 달 1일과 8일
2차례 열리며 원주시청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갤러리에서 예술도 감상하고 아이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또 원주를 대표하는 문인이죠. 박경리 작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연이 마련된다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원주시가 오는 8월 15일 치악예술관에서 무용극, 토지, 춤, 소리, 어울림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 문학의 거목 박경리 작가의 대표작인 토지를 춤과 음악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삶을 지켜낸 인물들의 이야기를 무용으로 풀어내며 생명과 희망, 공동체의 가치를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이 공연 날짜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맞습니다. 공연이 열리는 8월 15일은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박경리 작가가 대하소설 토지를 탈고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문학적 가치와 작가의 삶을 함께 기릴 수 있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박경리 문학공원이 있는 원주에서 열리는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